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우리가 가끔씩 받곤 했던 그 보이스피싱 전화들 대부분 연변말투를 쓰는 조선족이었습니다. 뭐 일단 표면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선족이 진짜로 사기를 잘 치는지 우리나라의 범죄 통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일단 2011년의 통계를 먼저 볼 겁니다. 뭐 그전 거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2011년도에 한참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걸로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빗나가는 통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살인 같은 중범죄나 뭐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지우고 일단 지능범죄와 폭력범죄, 이거 둘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폭력범죄와 비교하려는 이유는, 폭력은 뭐 인간의 내재된 본성으로서 거의 어느 나라나 발생하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고, 정말 때리고 싶은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화가 나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했고, 그것과 사기 범죄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인은 폭력범죄가 약 38만 건, 거기에 지능범죄는 32만 건, 즉 폭력범죄의 거의 8, 90% 수준으로 사기, 횡령, 뭐 이런 지능형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외국인 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미국은 폭력범죄 약 500건에 지능범죄는 약 250건, 거의 뭐 50% 되는 수준이죠. 계속 볼게요. 여기 중국입니다. 중국은 폭력범죄가 약 5,000건에 지능범죄가 2,200건, 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한번 보죠. 폭력범죄 26건에 지능범죄 31건. 일본인이 다른 외국인에 비해서 사고는 안 치지만 사기는 더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 논리가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들에 비해서 사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다, 이게 제 논리였는데, 날조와 선동을 좋아하는 일본 때문에 논리를 바꿔야겠네요. 외국인은 일본인 한정으로 사기도 폭력범죄처럼 많이 저지른다. 그리고 6년 후 2018년으로 가볼게요. 뭐 얼마나 많이 달라졌나 한번 봅시다. 한국은 폭력범죄가 34만 건, 그리고 지능범죄 28만 건으로 뭐 거의 변한 게 없이 8, 90% 수준입니다. 뭐 범죄 자체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외국인 볼게요. 미국인 폭력범죄 400건, 그리고 지능범죄 270건으로 약 6, 70% 수준. 그리고 중국인 폭력범죄 5,300건에 지능범죄가 2,200건. 예나 지금이나 지능범죄는 50% 아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능범죄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폭력 40건에 지능 30건으로 뭐 약 80% 가까이 다른 외국인들과 다르게 내국인 턱걸이입니다. 일단 이 통계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 민족성 때문인지 시스템 때문인지 역시나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다, 이런 소리는 틀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OECD 사기 범죄 1위라는 소리도 이 전체 범죄 비율 대비 사기 범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뭐 때리는 데 더 집중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사기치는 데 더 집중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통계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타국의 시스템을 모르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아, 일본 빼고요. 이는 보이스피싱 프레임이 씌워진 조선족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중국인은 이 지능범죄 같은 거 미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보다도 오히려 관심이 없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뭐 우리가 항상 조선족이 전화를 걸고 하니까 조선족이 뭐 계획하고 주도하고 실행까지 다 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법을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고 사기범죄까지 저지를 만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뭐 범죄 수법 자체가 뭐 조선족보다는 그냥 사기꾼들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에요. 왜냐면 이 사기라는 게 지금 현실의 수입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인들, 특히 그 조선족들은 뭐 2000년대 초반, 초중반 이 기준으로는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사기치다가 쫓겨나는 것보다 그냥 대한민국에서 뭐 3D 잡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벌어도 충분히 수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아도 이미 수입이 그때 중국인들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조선족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현금 인출책이 조선족이다, 뭐 외국인이다, 이런 거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직접 범죄를 주도했다는 의미는 될 수가 없어요. 피싱 현금 인출하던 사람이 잡혔는데 알고 보니 노숙자였다. 그 노숙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보이스피싱 프레임은 마치 노숙자에게 보이스피싱 덮어 씌우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조선족들이 갑자기 실업하고 일도 없이 뭐 쫓겨날 지경까지 이르면 뭐 큰돈의 유혹에 빠져서
그럴 수는 있겠죠. 우리나라도 뭐 외국에서 어차피 다시 한국으로 도망가면 되니까 외국에서 뭐 통장을 대여한다든지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게 아예 없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뭐 어떤 나라에 있든 범죄를 주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조선족이 그렇게 법제도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사기꾼 기질로 태어난 사람들이었다면 통계청에 이렇게 떡하니 조선족은 뭐 이렇게 사기 범죄가 많지 않다는 정보가 있는데, 진작에 이 통계청의 정보를 찾아서 한국인들 이렇게 통계를 보시면은 조선족들 사기 범죄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벌써 반박을 했겠죠. 근데 조선족들이 아무리 한국말을 알아도 이런 통계청 같은 정보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조선족은 한국인보다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뭐 북한 가면 법을 모르고 제도도 모르고 똑같을 겁니다. 그런 제가 어디 북한에서 감히 사기를 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 시스템을 다 알아야 되고 그 나라 문화도 다 알아야 돼요.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만약 북한에 가서 사기를 쳐서 잡혀갔다면 그거는 제가 꾸민 일이 아니라 북한의 법제들을 잘 알고 있는 북한 사람에게 제가 이용당했기 때문일 겁니다. 범죄 계획 자체가 교묘하면 교묘할수록 한국인, 그러니까 내국인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조선족 말투 같은 거 허술하면 또 허술할수록 조선족이 오히려 안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조선족들이 바보도 아니고 자기들 신분이 노출되는 그런 말투를 왜 굳이 안 고쳤을까요? 그리고 요즘 하도 말투 가지고 욕먹지, 또 중국인 인건비도 오르는 데다가 조선족들도 이제 더 이상 안 해먹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조선족이 아니라 한국인 20대 취업 못한 애들 중국에 데리고 가서 보이스피싱을 시켜요. 아직도 조선족이 보이스피싱을 한다고 그런 프레임에 갇힌 우리나라 국민들은 요즘 보이스피싱 하는 조선족은 한국말도 진짜 잘해, 잘못하면 눈 뜨고 코 베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거는 조선족이 아니라 같은 한국인이 한국인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끌려가서 합숙하면서 탈출도 못하게 하고 보이스피싱 시키는 그런 걸 이슈로 다룬 적이 있는데, 주변에 중국의 마을의 주민들은 저기 큰 집에 한국인이 여러 명 산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들은 뭐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남이고 외지인이고 왕래하지 않기 때문에 나랑은 전혀 관계없다는, 그리고 수상하다는 그런 의미로 아마 그 사람들 인터뷰할 기회가 오면 책임자들, 관리자들 분명히 한국인이라고 말할 겁니다. 정말 조선족이 이 모든 사기를 주도하고 우리의 돈을 빼앗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우리나라 20대 한국인들이 많이 보이스피싱 가담을 해서 잡혀가곤 하는데, 이제 조선족들이 20대 한국인을 고용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대한민국 사회를 보세요. 조선족은 뭐 거의 개 아래 취급입니다. 뭐 반려견 어쩌고 하면서 개 권리를 챙겨줘도 조선족 못 챙겨주는 게 이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조선족들이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조선족이 우리 한국인을 고용을 한다고요? 면접을 갔다가 뭐야 이거 조선족이네, 안 들어가.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조선족 밑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려고 들어갑니까? 점점 20대 애들이 뭐 중국 가서 합숙하면서 보이스피싱 하는 이유, 대가리가 조선족이 아니라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믿고 간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더 합리적으로 신빙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뭐 보이스피싱 참교육하는 영상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을 뭐 참교육시키는 그런 건데, 이게 그 보이스피싱 조직 입장에서는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뭐 관리자라든지 책임자, 이 사람들이 이제 사고를 처리를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민들한테 다시 전화를 걸 때 보면은 대부분 말투가 한국인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역시 관리자들은 역시 한국인일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굳이 팩트체크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이 이런 정황들만 봐도 우리의 돈을 빼앗아간 사람들은 바로 우리 한국인이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조선족은 단지 돈을 직접적으로 빼앗는 일, 그리고 빼앗은 돈을 인출하는 더러운 일에만 조선족을 이용해서, 요즘 조선족 그거 압니다. 자기들은 돈 버는 것도 없고 리스크만 커지고 이미지만 나빠지는데 얻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보이스피싱 거의 안 합니다. 그들도 어찌 보면 한국인 대가리들의 피해자예요. 물론 이번 피해는 뭐 억울한 피해 이런 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간 대가를 치르는 거기도 하지만요. 제 결론입니다. 조선족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사기를 칠 수 있는 뭐 지식적인, 그리고 정보적, 그리고 문화적인 기반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사기를 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선족이 가담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연변 말투를 들었던 우리 귀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기를 주도한 것과 범죄 조직에 가담해서 푼돈을 벌어보려고 한 거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조선족이 보이스피싱으로 돈 털어간다고 한 이미지 프레이밍의 현실입니다.
뭐 미국에서도 보이스피싱 꽤 있었던 걸로 아는데 뭐 대부분 영어 할 줄 아는 인도인이 보이스피싱을 주도합니다. 제가 아무리 뭐 검색을 해봐도 제 능력 하에서는 뭐 대가리가 미국인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 기사에도 보시면 다 파텔 인도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저기는 진짜 뭐 인도 사람들이 추진도 하고 계획도 하고 주도해서 그런가? 뭐 인도 스캐머들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은 저는 국세청 직원입니다. 빨리 그냥 돈이나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뭐 개도 안 속을 만큼 허술합니다. 근데 한국 보이스피싱 보세요. 뭐 진짜 모르면 다 속을 정도로 자기 뭐 개인정보 이런 거 다 알고 있고 그거는 한국인을 잘 알고 있는 대가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기사도 보세요. 아까는 대부분 인도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주동자가 대부분 한국인이죠. 경찰들의 수사가 발전하면서 더 이상 대가리들도 완벽하게 숨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에서야 정체가 드러나는 한국인 주도자들. 그러나 우리는 보이스피싱에 더 이상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가해자가 조선족이었을 때만 보이스피싱에 관심을 갖고 가해자가 한국인으로 드러난 이 시점에는 더 이상 우리는 보이스피싱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 제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던 조선족들을 운명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꼬리를 잡는 것보단 대가리 잡는 게 그 주동자가 누군지 확실히 해야 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죠.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왜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우린 도대체 뭐 때문에 대가리에는 관심 없고 꼬리에만 관심이 있었던 걸까요? 우린 도대체 뭐에 홀렸던 거고 그리고 누가 우리를 홀리게 했을까요?